아침에 그러잖아도 지금 김인 사장님이 날씨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아들이 아침에 굿모닝 하고 이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오늘 날이 엄청 찜통 더위래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찜통 오라고 그래. 그까짓 거 샤워물로 물리쳐 준다. 제가 그렇게 답을 해서 보냈죠. 너나 냉방병 응? 걸리지 않게 건강 잘 챙겨라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래요. 뭐 찜통이면 어떻고 사우나면 어때요? 거기에 우린 다 대처법이 있지 않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하기 전에 아침에 우리 활동방에 들어가 보니까 장희연 사장님께서 그렇게 했더라고.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세요. 이렇게 하는 아주 멋진 글을 올려주셔서 아주 상쾌하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제 강의 제목이 6개월 그리고 3년. 근데 한번 이제 집중을 하면서 들어보시는데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저희 6남매에게 이렇게 긍정의 생각을 가지게 해주셨던 가장 큰 근본으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처세? 이런 걸 가르쳐 주고 뭐 자세를 가르쳐 준 게 저희 친정 아버지시라면 여기 계시는 이분이 저희 친정 아버지셔요.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시고 외할아버지시고 여기요 귀여운 아이가 저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딸 너희 낳고 낳은 우리 남동생이고요. 지금 제 말 잘 들리고 계시죠?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올해가 98이 되시는 연세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진이 제가 생각할 때 제 초등학교 때 그때 사진 같으니까 아마 한 59년, 60년 그 당시 사진이신 것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멋쟁이셨어요. 그리고 참 그 용산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우리 외할아버지 외동딸이어서 참 귀하게 컸는데 이 잘생기기는 잘생겼지만 바람을 좀 잘 피웠던 우리 아버지 덕에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죠,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최대 장점은 한 번도 저희들에게 인상을 쓰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죽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서 정말 그렇게 오래 계시다 돌아가셨으면서도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희가 찾아가서 "엄마 요새 어떠세요?" 하면 좋아." 항상 "응 좋아." 이 소리였지 "아 나 어디가 아파. 나 어때 힘들어." 이런 소리를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저희들은 자랄 때 저희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자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자세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뭐든지 너희는 잘할 수 있어." 예 맞아요. 그런 마음이었죠. 지금 이 사진은 저희 6남매는 1년에 한 번 연말을 모여서 송년회를 해요. 그때는 결혼한 조카들도 다 와요. 그럼 보통 우리가 34명 이 정도 이상 모이는데 이날은 우리 여기 있던 이 남동생의 해갑날이에요. 벌써 이 동생이 해갑인 거죠. 저희가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보면은 하나같이 표정이 살아 있잖아요. 저희가 긍정적이니까 자녀들도 다 긍정적으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갈 때 자신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번에 우리 박현우 사장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 했죠. 너무 가능하다. 예, 맞아요. 우리들 앞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백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어 쓰느냐 못 쓰느냐 그건 우리한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컨벤션에 갔을 때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전 세계에서 왔던 그 많은 사업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BD, BD 이렇게 외쳤어요. 블루 다이아몬드. 지금은 EBA죠. BD가 되기 위해서 왔노라고 BD, BD 말만 외친 게 아니라 손까지 이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연호를 했어요. 그런데 씩 웃으시더니 브레이크로니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럼 잘못 오셨어요. 이 얘기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지? 이런 분위기가 됐죠. 여러분 만약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잘못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뭐가 좋은데요? 응?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나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일화를 얘기를 해주셨죠. 미국의 올림픽에서 그게 종목이 미식축구였나 뭐였나 어쨌든 단체전 경기였어요. 단체전 경기에서 우승을 한 그 금메달을 탄 팀의 그 주장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금메달을 나를 위해서 20년 전에 놓쳤던 나의 아버지에게 바치고 싶다. 그 말을 다시 해보면 그 아버지가 20년 전에 지금 자기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런데 남편이 있으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린다. 딱 그런 전화였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 선수는 자신들이 금메달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가지고 모든 팀원들이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대망의 결승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선수는 핵심 선수예요. 고민했겠죠. 그런데 너무 미안하다고 동료들한테 이야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바로 그 금메달리스트예요. 다행히 그 팀은 다른 남은 선수들이 똘똘뭉쳐 잘해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우리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얻고 싶은 것은 나의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가족들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야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가치 있는 일은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해요. 대가 없는 성과란 있을 수가 없고 대가 없는 결과도 없고 원인 없는 결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러한 가족의 행복을 위하고 나의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가지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원하는 워라밸, 그러한 내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하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대가를. 그 사람들이 꿈꾸는, 우리가 꿈꾸는 꿈의 크기에 따라서
치러야 할 대가도 다를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가는 조금 치르고 싶고 결과는 크게 얻고 싶고 도둑놈 싶고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응? 나는 조금 대가를 치르고 큰 결과를 얻고 싶어 하면 아나 살찌나 그래. 옛날 부산에서 살찌니가 뭐냐 고향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우리가 하는 소리가 그거야. 아나 살찌나 그래. 응? 왜 그 소리 했는지 그 나도 모르겠어. 잭웰치는 지의 CEO로 20년을 봉직하면서 시를 완전히 바뀌었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완전히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는 혁신 경영으로 유명한데 그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는 비즈니스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지금과 다른 뭔가를 원한다라면 모든 걸 한번 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일본의 아키하바라를 가가지고 그 가전제품 전문점을 찾아갔는데 삼성 제품을 찾으니까 안 보여서 어디 있노 물어보니까 저 뒷구석에 먼지를 전뚝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삼성 제품인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삼성그룹의 사장들을 독일로 불러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을 두고는 싹 바꿔라. 응?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바꿔서는 표도 안 난다. 바꾸려면 확 바꿔야 된다. 만약에 지금 내 비즈니스가 생각처럼 나가지가 않고 내가 지금 뭔가 증가는 다른 뭐를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돌아보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문제를 바꿔야 돼. 내 생각을. 첫째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첫째는 어떤 생각? 내 마음에 무조건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제 교회에서 각 그 조직의 여건들 전체하고 각 소규모 조직의 모든 여건들이 한대해서 선교 회장님을 모시는 미팅을 했어. 거기에서도 선교 회장님이 어떤 제안을 하니까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회의를 가면 가만히 있으려고 결심을 하고 가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즘 온라인에서 긴 거 안 좋아한다. 나 지금 선교 회장님 얘기하는 거 해보진 않았다. 그렇지만 선교 회장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많은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해보겠다. 그리고 다음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제가 얘기했어요. 왜?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야죠.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왜 반대부터 해?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얘기를 했죠. 해보기나 했어? 빈대만도 못한 놈들. 어? 빈대도 사람을 물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 빈대가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밤에 빈대한테 안 물리려고 자기 주변에 그릇에다가 천천히 물을 떠놓고 이렇게 자니까 이 빈대가 어떻게 그 사람을 물었냐. 다음날 보니까 지 식구들을 다 데리고 빈대가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더래. 어?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이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는 사람을 하면 이 빈대만도 못한 놈, 그 소리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해낼까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이 없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성과는 어떤 사람이 내느냐 하면은요.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내요. 응? 나 하나만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답을 내는 게 일단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의견을 냈을 때 해결의 변증법에 보면 정반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일치점을 찾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치열함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열정들이 없는 게 보여요. 열정이 없다. 열정이란 것은 어떨 때 생기는 것이냐. 우리한테 새로운 목표가 있을 때 열정이 생깁니다. 지난 금요일날 김정희 사장님이 메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PR2000과 메타를 가지고 EVP를 마무리하고 석세트 트립을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로드맵을 치밀하게 잘 발표해 주셨어요. 그러면 막 흥분이 돼야 돼. 잠이 안 와야 되고. 그런데 표정들이 그냥 너무 차분한 거예요. 너무 차분하시더라. 차분한 게 나쁜 거는 아닌데 좀 흥분할 때는 흥분해 주고 좀 열정을 좀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행동이 따라온다니까. 내 마음이 앞서면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 답을 찾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것을 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응? 그것을 해야 돼.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 제가 학원할 때 우리 학원이 학생들한테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제가 생각해도 참난 쪽집게였던 것 같아요. 예상 문제를 딱딱 뽑아내면은 적중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애들이 시험 끝나고 오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찝어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출제위원인 것처럼. 그거는 뭐예요? 쭉 오래 그 문제를 다뤄본 사람들은요. 쭉 보면 이거는 여기에서는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탁탁 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관점이 비슷하니까 쪽집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비즈니스의 답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아내면서 나가면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답을 찾아서는 시행착오의 강을 건너라 하는 말을 한 게 뭐냐면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성공은 없어요. 우리가 콜드로 성공한 사장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얘기를 쭉 이렇게 계속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 무수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시도하고 실패하면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내가 오늘 나가서 STP를 하고 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되풀이해서 연습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다시 고쳐나가고 그것을 했을 때 우리는 답을 찾는데 그때 우리 행동의 요점은 결국 이 세 가지예요. 사랑하고 나누고 권유하자. 어제 선교 대회에서도 했던 말인데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대로 따왔어요. 우리 비즈니스를 어떤 사람한테 권하고 싶으세요? 브레크로니 회장님이 늘 얘기를 했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해라. 그 좋은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 이 사업은요 정말 좋은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것이 먹기 싫은 밥은 내다 버리기라도 하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같이 보시겠어요?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파트너 스폰서 관계가 되면 배를 물려서 평생 봐야 되는, 안 그래요? 배를 물려서 평생을 봐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한테 이 비즈니스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평생을 해야죠. 저는 이 비즈니스가 좋은 이유가 그 인사권이 나에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싫은 사람은 안 시키면 돼요. 싫은 사람 시켜서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를 나누고 우리의 임상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면서 같이 해보자고 권유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되풀이하는 건데 여기에서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어저께도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18번은 뭐냐면 두렵다는 거죠. 어렵게 주변 사람을 초대했는데 선교사가 소화를 못하면 어떠냐, 영적인 느낌을 못 주면 어떠냐, 그런 게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해를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자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서 내가 이 일을 하자고 권유한다고 모든 사람이 기다렸다 하고 할 거냐. 반대하고 거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 말에 왜 상처를 받냐고. 거절하는 것도 지 그릇이고 지 운명인 거지.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권유하는 거예요. 스튜어디스가 시간 되면 음료수 권하면서 음료수 드시겠어요? 어떤 거 드릴까요? 오렌지 주스 드시겠어요? 토마토 주스 드시겠어요? 생수 드시겠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잘 거니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나 2잔 주면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되풀이 하느냐가 답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초대라는 거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찾으려다 못 찾았는데 예수님 사진 있는데 하나 보면 뭐가 있느냐면은요. 이렇게 문고리가 없는 문이 앞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문고리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내가 두들겨야 열어주죠. 두들겨야. 내가 두들겨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권유할 때 단순하게 하죠.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6개월 그리고 3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랑을 많이 품고 있으면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데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무엇을 하느냐. 일주일에 2개의 AR로 만드는 거를 6개월만 집중을 해보자. 7월 거의 다 갔으니까 8월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일주일에 2개 만들어. 이 사람 8월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야. 일주일에 2개를 만들면 한 달이면 8개를 만들고 6개월을 집중하는 내년 2월이면 48개의 정기 구매를 가지게 된다. 당연히 2000GV 넘어서 대리점 되겠죠. 그리고 이 우리가 10%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 48개의 정기 구매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중에서 예비 사업자 4명은 찾게 된다는 거죠. 이 예비 사업자 4명을 찾는 이 과정을 내가 6개월 집중했듯이 이 4명과 6개월만 내가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그들도 이것을 우리가 3년만 집중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다 나처럼 인맥도 약하고 매출이 약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딱 3년만 집중을 하면 내가 6개월 집중할 때 EBP 되고 다시 6개월 집중할 때 BA 되고 다시 6개월 집중할 때 EBA가 되면서 3년 차이는 나는 뭐가 된다고? 백만장자가 이미 되어 있어요. 월 억대
억대 연봉이 아니라 억대 수입을 맞는 거예요. 모든 실천과 답은 가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 중에서 50%만 성공을 해서 내가 3년 만에 5천만 원 월 쓰면 실패해요? 이들 중에서 4분의 1만 성공해서 3년 만에 내가 월 2,500원 수입이면 실패냐고. 안 그래요? 이 제안을 했을 때 물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빙선이 되어보자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빙선은 뭐냐면 겨울에 북극해를 항해를 할 때 얼음이 너무너무 얼어 있어서 그냥은 배가 갈 수 없어요.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는 배예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을 때는 유람선을 타고 유유작작 여행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개척해야 되고 역경과 난간이 앞에 있을 때는 이 세빙선처럼 그 역경을 뚫고 나가는 배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내가 우리 그룹이 세빙선이 되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한번 이 결심을 새롭게 해보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2개의 ARO는 힘든 거 아니에요. 100포인트짜리를 꼭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BR2000이 대단한 비전이지만 말로 외치고 있으면 답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2개의 AR만 할 수 있어도 저는 요즘 AR로 끊는 거 대단한 걸로 하지 않아요. 직장인들은 주로 오버드라이버 2개 아니면 쉐이크를 해요. 직장인들 돈도 없더라고요. 오버드라이버 2통이면 피곤을 날릴 수 있어요. 그 오버드라이버 2통을 먹고 기운을 내서 퇴근 후 1시간만 사람들을 만나보자. 무슨 만남? 카톡으로 만나보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10분 STP를 결사적으로 연습을 해서 10분 STP 하려면 1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10분 STP는 말 그대로 10분이에요. 그 사람과 40분 PT 할 때 관심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0분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매일 10분씩이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3번만 10분만 나하고 해보자. 잠자기 전 아침에 눈 뜨고. 자기 삶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그것은 거절 안 하리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같이 나간다면 캡틴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캡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게 어느 팀의 유니폼인지 혹시 아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뉴욕이랑 LA인가요? 네, 맞습니다. 왼쪽 거는 뉴욕 양키스의 유니폼이고 오른쪽 것은 LA 다저스의 유니폼이에요. 자, 이 유니폼에서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름? 네. 우리 김인 사장님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뉴욕 양키스는 미국의 프로야구 팀들 중에서도 최강의 팀이에요. 모든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팀이죠. 오른쪽에 다저스는 박찬호가 뛰었던 유명한 팀이죠. 자, 이 팀들의 유니폼을 보면 딱 특징이 뭐냐면 양키스 팀은 선수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큰 팀의 로고만 있어요. 개인보다 팀을 중시하라는 거죠. 팀워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수 개인의 이름을 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앞에 닥칠 수 있는 난관도 기쁘게 극복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바로 팀이 있고 스폰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라면 할 수 없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동안방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람들 10분 STP로 훈련시켜서 ARO로 연결시켜서 해 나갈 수 있어요. 가플랜에 들어온 사람들 끝나고도 얼마든지 쉐이크로 연결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같이 꿈꾸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삶을 내가 이걸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약하면 스폰서와 연결하면 되죠. 자, 박세리가 그 유명한 LPGA 그 벙커를 뛰고 났을 때 그 박세리를 보고 꿈꾸면서 또 골프계 여제가 된 선수가 이 박인비 선수예요. 박인비를 우리는 박세리 키즈라고 이야기하죠. 박세리가 얘기했어요. 박인비가 나를 보고 골프를 시작했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내가 나의 꿈을 이루면 난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6개월 그리고 3년을 팀과 함께 집중을 하고 내가 그 세빙선이 돼서 앞장서 나가서 내 팀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면 우리는 우리 뒤를 따라오는 또 다른 우리 후배들이 꿈이 될 겁니다. 저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캡틴의 또 하나의 쉐빙선이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캡틴의 쉐빙선이 되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